네, 법조팀장이자 이슈체커인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임성근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. 그런데 지금 탄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그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? 이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탄핵 문제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이 잘못이라는 건 1심 재판부 분명히 인정했습니다. 다만 그 잘못이 헌법을 위배한 잘못으로는 볼 수 있는데 법률을 위반한 잘못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게 1심 판결의 요지입니다. 네, 그 내용이 판결문에도 있다는 거죠? 네. 예. 그러면 오히려 법원의 판결문이 탄핵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헌법에는 판사가 헌법을 위배하면 국회가 소추하고 헌재가 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예. 일각에선 벌써부터 삼권분립 위배다라는 주장 나오고요. 반헌법적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. 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게 탄핵 추진은 이렇게 요건이 갖춰져 있습니다. 오히려 추진이 헌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. 네. 국회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. 그런데 법에 국회가 법관의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죠? 물론입니다.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엄연히 존재하는 제도고요. 오히려 이번 탄핵 추진은 그동안 견제받지 않았던 권력에 대해서 견제의 버튼을 누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임 부장판사가 이대로 그냥 나간다면 2월 말에 퇴직하게 됩니다. 그러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관예우 변호사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. 반면에 탄핵이 추진되면 언제 결정이 나든 변호사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상당히 큰 의미입니다. 아무리 판사라도 잘못이 있으면 언젠가는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를 남기게 됩니다. 네. 탄핵 소추안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로선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다른 나라는 좀 어떻습니까? 영국은 한 해 20명 넘는 판사가 탄핵된다라는 소식도 있고요. 예. 미국과 일본에서도 판사 몇 명이 탄핵됐다라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. 우리와 제도가 달라서 동등하게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. 다만 분명한 것은 그 나라들이나 우리나 법관과 사법부에 대한 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이슈체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.